대한민국 축구팬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는 당신의 사퇴다. 이런 잘못된 시스템으로 시작된 K리그의 감독을 굳이 데리고 와서 국가대표팀에 앉히는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겁니다. 어떤 선임 과정과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 과정은 다 생략된 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런 안일한 인식, 그리고 썩은 축구인들, 기회주의자들 전부 다 싹 다 나가야 됩니다. 축구계에서 사라져버려야 되죠. 반갑습니다. 팩트폭격기의 김한섭입니다. 어제 홍명보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어제 그 인터뷰 이후로 홍명보 감독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기자회견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홍명보 감독 그 취임 기자회견 이후에 너무나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 기사 제목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홍명보 감독 취임 기자회견 발언에 분노의 댓글 쇄도했다라는 제목으로, 자,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도전을 결심했다 말하며 감독직을 수락했다. 홍 감독은 지금 한국 축구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라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도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도전을 결심했다. 이 말이 좀 되게 논란이 많아요. 예, 그러면서 그는 저의 선택으로 축구 팬들, 특히 K리그 울산 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그러면서 팬들로부터 용서받는 방법은 축구 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지금 홍명보 감독이 지금 이 내용, 팬들로부터 용서받는 방법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울산 팬들을 향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갚는 길이, 용서받는 방법은 단 하나,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장과 발전. 이게 지금 울산 팬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인지 지금 논란이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자, 홍명보 감독의 어제 이 발언 때문에 누리꾼들이 엄청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는 이게 뭔 소리냐, 울산 팬들과 K리그를 배신해 죄송하다면서 왜 국가대표 감독을 하는 것이 이를 용서받는 방법이라는 것이냐라면서 위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축구팬들은 대한민국 축구팬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는 당신의 사퇴다 라고 했고, 축구협회는 진짜 국민을 바보로 보는구나, 사고친 연예인들이 좋은 음악과 연기로 보답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꼴, 네, 이렇게 얘기했고, 이미 상처 입은 울산 팬들 마음에 소금 뿌리는 소리,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인 입으로 저렇게 말하는 게 인지 부조화 온다라는 등의 어떤 반응들이 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홍명보 감독의 어제 취임 기자회견, 네, 본인이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번에 어떤 인터뷰에서 그 바로 10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내용도 그랬잖아요. 이제 저는 없습니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나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꼭 내가 아니면 한국 축구가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약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발상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는 또 이임생 총괄 이사, 예, 그 사람이 모든 외국인 감독 면접을 봤는데 그 PPT 자료며 정말 18페이지 이상의 외국인 감독들, 본인의 축구 철학과 이런 거를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PPT를 준비해온 그 감독들을 다 마다하고 홍명보 감독 집 앞에 찾아가서 홍명보 감독을 설득하다시피 한 이임생 총괄 이사의 그 태도, 축구협회의 그 정말 면접 패싱 위혹, 이건 지울 수가 없죠. 예. 지금 홍명보 감독이 지금 이런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를 승부했지만, 지금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을 가서 우승을 하더라도 지금 이 축구협회의 선택과 이 선임 과정과 이 잘못된 절차는, 이 시스템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한국 축구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온 얘기들이 다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이런 잘못된 시스템으로 시작된 K리그의 감독을 굳이 데리고 와서 국가대표팀에 앉히는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고, 정말 월드컵을 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16강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낸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국 축구 역사에 5점을 남기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이 잘못된 시스템과 잘못된 선임 절차, 이거를 결과로 덮으려고 하는 결과 위주의 축구,
한국 축구 여태까지 어땠습니까? 정말 유소년 축구에 투자 안 하는데 일본을 이겨요. 일본은 지금 몇백 배의 유소년 축구에 투자를 하는 그 나라를 국제대회에서 운 좋게 이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기면서 손흥정 씨가 얘기한 것도 이런 거예요. 아시안게임에서 이번에 졌으면 좋겠다. 왜? 계속 결과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기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묻혀지듯이 지금 시스템과 모든 선임 과정과 이런 게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라는 식이에요.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 현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홍명보 감독 16강 이상의 성적을 내겠다 월드컵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축구협회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되고 썩은 뿌리라 생각되면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홍명보 감독 모든 해외파 선수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청원이 오만이 이를 만큼 너무나 큰 이슈가 되고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해외파 선수들을 만나서 그렇게 부담을 줬어야 하냐. 손흥민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 들어오고 많은 선수들이 김민재도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당연히 그 선수들에게서 홍명보 감독과 무슨 얘기했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볼 기자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선수들한테 이런 부담을 줍니까? 이렇게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하고 다시 돌이켜야 될 게 있으면 돌이키고 본인이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논란이 되는 질문들은 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피해가요. 그리고 울산 팬들과 K리그를 배신해서 죄송하다면서 국가대표팀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어제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 이후로 홍명보 감독을 돌아선 팬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 거를 알 수 있었고요. 홍명보 감독에게 많은 실망을 했겠죠. 스포츠 동아의 백형기 기자님이 과정과 절차보다 중요했던 한 사람을 위한 설득, 전력강화위원회의 유명무실 또 한 번 실감했다라면서 어제 그 홍명보 감독 취임 기자회견에서 증명된 확실한 사실 하나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현 체제에서 필요 없는 기구라는 점이 확실시됐다. 그러면서 KFA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 2항에는 대표팀의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포스트 클린스만 인성 과정에서 전력강화위는 철저히 무시됐다. 자, 2월 정혜성 위원장을 필두로 전력강화위가 구성돼 약 10차례 회의를 했고 일부 위원의 추천을 통해 제시 마시 지금 현 캐나다 대표팀 감독이죠. 그리고 거스포의 다비트 바그너 감독 등 여러 지도자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하지만 6월 말 정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임생 총괄이사는 전몽규 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며 홍 감독 선임 배경을 인터뷰로 밝혔죠. 자, 홍명보 감독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7월 5일 이임생 이사가 내 집 앞에 찾아와 한국 축구 기술 철학에 대해 얘기했다. 나도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밤새 고민한 끝에 감독직을 수락했다. 이게 불과 10시간 만이죠. 결국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설득으로 감독이 선임됐다는 말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합리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 설득한 것밖에 안 된다. 면접 위혹 피싱, 특혜 위혹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명백하죠. 시민단체 고발에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 건이 입건이 됐는데 쉽게 피해가지 못할 것 같고요. 자, 대표팀 선임을 위해 존재했던 전력강화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홍명보 감독의 특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다른 최종 후보들을 제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자, 절차 과정 시스템을 모조리 무너뜨린 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설득으로 진행하고 감독을 선임한 KFA 졸속 행정이 또 한 번 증명된 기자회견이었다라면서 스포츠종합 백형기 기자님이 기사를 쓰셨습니다. 맞죠? 요 기사가 팩트죠. 네. 그 홍명보 감독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후보들을 제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 아무 설명이 없죠. 그냥 홍명보 감독이었어야 됐어요. 합리적인 기준은 아무것도 없고 감독 선임에 대한 어떤 시스템조차
무너진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의 어제 취임 기자회견 너무나 참담했고 처참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홍명보 감독의 어떤 의견을 납득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고요. 대한축구협회의 이런 선택과 홍명보 감독의 이런 정면 돌파의 선택은 앞으로 큰 파국을 불러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MK스포츠 김영훈 기자네요. 불명확한 선임 과정은 해소되지 않았다. 외국인 감독 후보 중에 다수의 PPT와 대표팀 경기를 리뷰하며 부족했던 점을 짚으면서 피드백하는 후보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임생 이사는 한국 축구를 위한 선택으로 홍명보 감독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다고 어제 홍명보 감독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기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대표팀 감독직 말고 지금 다른 직무를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평생 이 부분은 안고 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표팀 감독을 맡은 이 부분은 내가 본인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자꾸 이런 뉘앙스입니다. 계속 홍명보 감독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선임 과정과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 과정은 다 생략된 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런 아니란 인식, 이제는 답습되면 안 되고 이제는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결정이 아쉽지만 철회할 수 있으면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문체부의 감사, 이임생 총괄 이사의 사건이 입건이 됐고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축구협회 감사가 들어오면서 어떤 압박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선임 과정이 너무나 잘못됐고 다른 외국인 감독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홍명보 감독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욕심이 자꾸 앞서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도 그걸 철회하셔야죠. 자,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JTBC 기자님이 좀 예리하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령탑에 선임되기 전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교감은 없었나. 정몽규 회장의 회고록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예전에 축구협회장 자리를 제안했었다고 하는데 사령탑이 되기 전에 정몽규 축구협회장과의 교감은 없었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리하죠. 자,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2년 7월에 정 회장으로부터 제안받은 건 맞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회장직보다는 저는 감독을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회장님과 사전에 연락이 없었고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와만 대화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돌려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정 회장이 예전에도 회장직을 제안했었는데 이번에 국대 감독 제안도 위에서 찍어 내려온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감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가. 이 질문에 홍명보 감독이 정 회장에게 예전에 제안받은 건 맞지만 회장직보다는 지금은 감독을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미 예전부터 그런 제안을 받을 정도면 이미 예전부터 교감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논란이 되는 내용 하나를 들고 왔는데, 헤럴드 경제 김성훈 기자님이 선수들 원팀 정신 부족, 정몽규의 클린스만 옹호의 비판 본물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최근 낸 자서전에서 올해 초 있었던 축구국가대표팀의 분열에 대해 밝힌 입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안컵 대회 기간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두둔하며 선수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30년 축구 인생을 되돌아본 자전 에세이 축구의 시대를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선수들이 각자 스스로 프로페셔널 해야 한다고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 라며, 감독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선수들을 존중하면서 이들이 경기장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임무이자 업무라고 판단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평소 생활이나 숙소에서의 활동, 식사 시간 등은 최대한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서는 감독으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받고도
원팀 정신에 필요한 협동심에는 미흡했다라고 정몽규 회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자, 정 회장이 이 같은 입장에 팬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 재직 중 재택근무, 미국 원격근무 등 시종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많은 비판을 샀으며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대표팀 선수진을 지휘하고도 아시안컵 대회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돼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반성이나 해명은커녕 오히려 클린스만 감독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를 하고 있고요. 아시안컵의 졸전의 책임을 선수들 간의 불화로 돌리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취해왔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 회장의 자서전에 별점을 테러하며 올림픽도 40년 만에 예선 탈락했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냐, 뻔뻔하다, 클린스만과 말 맞췄냐, 이젠 그만 물러나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예.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말 지금 국민들과 공감 능력이 너무나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리감이 멀고, 그 정몽규 회장 말고도 그 축구협회 안에 있는 고위 관계자라든지 그 기자한테 그 조롱 메일 보내는 거 보세요. 협회가 지금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의 잘못을 수습할 뿐이지 지금 어떤 책임 있는 행동, 어떤 미안함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정몽규 회장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잘못된 답습과 학습 전부 다 뒤집어 갈아엎지 없는 이상 한국 축구 미래는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올림픽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한 투자와 꾸준한 어떤 시스템이 확고히 자리 잡은 일본 축구가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한국 선수들 이 황금 세대를 정말 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너무나 아쉬운 시간들, 국민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분노하고 국민청원이 5만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싹 다 물갈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썩은 축구인들, 기회주의자들 전부 다 싹 다 나가야 됩니다. 축구계에서 사라져 버려야 되죠. 앞으로의 축구협회 행보를 지켜볼 거고 지금 현재 축구협회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팩트 폭격기, 신빙성 있고 신뢰 있는 어떤 기사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